여행사의 책임은 아니잖아? 그래서 다 해결을 해야 하는데 우리한테 계속 카톡이 오는 거야. 이거. 오늘은 여행 중에 일어나는 사건 사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는 유럽의 리그에 축구 리그를 뭐라고 하지? 그런 구단. 몰타에 있는 축구 구단에 테스트를 받으러 가는 20살 학생이었는데, 근데 오랫동안 외국에서 살아서 이 학생이 한국말도 좀 서툴고, 그래갖고 하여튼 급하게 갔는데, 몰타까지 우리나라에 직항이 없기 때문에 이 학생은 이탈리아를 경유를 해서 거기에서 몰타에 들어갔는데, 아시아나가 얼마 전에 대란이 있었잖아. 기내식 대란이. 그래서 아시아나 모든 비행기들이 짧게는 1시간, 길게는 서너 시간씩 계속 딜레이가 됐던 그 시기였거든. 근데 이 학생도 아시아나 비행기를 타고 이탈리아까지 갔다가 거기에서 몰타 항공을 타고 몰타까지 가는 거였는데, 아시아나 항공이 딜레이가 되다 보니까 몰타 비행기를 다음 비행기로 거기에서 연결을 해줘서 타고 갔는데 짐이 안 온 거야. 짐이 몰타까지 안 왔어. 짐이 원래 한 번에 연결되는 스루보딩이었는데 몰타까지 안 왔어. 근데 그 짐 안에 그 구단 테스트를 해야 하는 서류들과 축구화라든지 그런 유니폼들이 다 들어있었대. 그러니까는 도착하고 테스트가 한 3일 후였나? 4일 후인데 그 안에 받아야 하는 거였지. 이 학생이 보통 이런 경우에는 공항에서 내리면은 자기 짐을 못 찾았을 경우에는 항공사 카운터에 가서 짐을 분실했다는 그런 페이퍼를 작성을 한 후에 자기 주소, 배송받을 주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쓰거든. 아니면은 보통은 다음 비행기로 들어오기 때문에 기다렸다가 해야 하는데, 이 학생이 탔던 비행기는 밤에 늦게 도착한 10시 넘어서 도착한 비행기였는데 그날 마지막 비행기였어. 다음 날까지 기다릴 수도 없기 때문에 일단은 숙소로 갔는데, 이게 유럽이다 보니까 우리나라처럼 빨리빨리 이런 문화가 안 되어 있잖아. 정말 계속 리체크를 하지 않으면은 이 짐이 언제 올지 알 수가 없거든. 정말 늦게 받는 사람들은 한 15일 이렇게 지나서도 받기도 하거든. 보통은 이렇게 항공권만 끊고 간 손님들은 본인이 다 알아서 해결을 하지. 어쨌든 이거는 우리 여행사의 책임은 아니잖아? 그래서 다 해결을 해야 하는데 우리한테 계속 카톡이 오는 거야. 근데 몰타 항공에서 이메일이 왔었어. 뭐 이런 거 작성해서 보내라. 근데 그것도 우리가 다 작성해서 보내주고, 걔네가 오늘 배송이 갈 거라고 하더라고. 근데 우리는 계속 미심쩍었지. 언제 배송이 오냐 이랬는데 오늘 갈 거다. 얘네만 이 말만 반복하더라고. 그 학생 계속 불안한데 어쨌든 우리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줬기 때문에 오늘 배송이 갈 거라고 한다. 찾아봤더니 너의 짐은. 그런데 다행히 그게 그날 저녁에 오후에 늦게 배송이 돼서 안전하게 구단에서 테스트를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짐은 분실하면 일단은 빨리 항공사 카운터에 가서 자신의 인적사항과 그 자기가 체류하는 곳의 주소를 다 써요. 그러면은 만약에 그날 오전 중에 도착한 비행기였어. 그러면은 같은 항공사에서 같은 지역에 들어오는 다음 편이 있다면 그냥 공항에서 차라리 대기를 조금 하시더라도 안전하게 다음 비행기에서 짐을 받아가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그렇지 않고 그 다음 비행기가 없다, 다음 날로 넘어간다 하셨을 경우에는 보통 배송을 받는다던가 그 다음 날에 공항에 다시 와서 자기 짐을 찾아가는데, 이 짐이 내가 빨리 안 받아도 돼 하시는 분들은 배송을 받으셔도 되고, 그렇지 않고 나는 정말 급하다, 빨리 받아야 한다 하시는 분들은 사실 배송보다는 다음날 번거롭더라도 공항에 와서 짐을 본인이 직접 픽업해 가시는 거를. 그게 근데 아무래도 항공사에서 이렇게 실수로 그렇게 된 건데 보상을 받는다든지 보상을 받는 게 있어요. 완전 분실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공항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안 해줘. 항공사 홈페이지에 가면 뭐 이런 짐 분실에 대한 것들을 작성하는 란이 있어요. 그러면은 뭐 내가 이거로 인해서 지금 뭐 얼마 만에 손해를 입었고 이런 것들 뭐 본인이 작성하게 돼 있어요. 그럼 그거를 보내면은 이제 본사 쪽에서 그거에 대한 피드백이 와요. 두 번째로는 항공사 파업으로 인한 비행기 결항. 파리에서 돌아오시던 손님이었는데 보통 여름철에
유럽 항공사들이 파업을 잘해요. 그냥 정기적으로 해요. 이유는 없어. 특히 뭐 에어프랑스 항공이라든지 KLM 항공이라든지 파업을 자주 하거든요. 그때 에어프랑스를 타고 들어오시는 손님이었는데 항공사가 그날부터 급 파업에 들어갔죠. 손님이 공항에서 이제 멘붕이 왔죠. 회사도 가야 하고 하는데 그 다음 비행기들을 공항에서 연결을 해줘요. 탈 수 있는 비행기들을. 그때 계속 공항에서 기다리면 운이 좋으면 직항으로 가는 다른 항공편도 연결을 해주는데 근데 사실 이런 경우에 유럽 항공사들은 배째라예요. 우리는 그냥 파업이야. 뭐 거기 앞에서 손님이 난동을 피우면은 니네 지금 영업방해다 이러면서 경찰을 불러요. 우리나라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우리나라는 납작 엎드리는데 걔네는 그들이 갑이에요. 그게 걸리니까 파업적인 권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네, 맞아요. 그래서 이 손님들도 거기에서 그날 하루 묵을 수 있는 공항 근처에 호텔을 제공해주고 이제 다음 비행기를 타게 해줬죠. 그 보통은 여기까지가 끝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항공사에 레터를 보내고 나의 권리를 주장을 하면은 얘네가 보상을 해줘요. 저희 같은 경우도 사실 이건 우리 여행사에서 해주는 건 아니지만 손님들을 위해서 그 부분을 항공사에다가 요청을 했고 항공사에서 받은 게 편도당 한 800유로 정도, 한 100만 원 정도 하죠. 그 정도의 쿠폰을 줘요. 다음번 자기네 비행기를 끊을 때 이거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손님들이 유럽 가는 비행기 왕복을 끊는다면 한 3분의 2 정도는 세이브가 되는 금액이겠죠? 근데 손님들이 이 부분을 800유로 정도의 그 보상을 받고 기분이 좋아지셨어요. 그래갖고 뭐 다행히 다들 안전하게 돌아왔어요. 근데 이 보상은 얘네가 알려주지 않아요. 니네 다 보상받을 수 있어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요청하는 사람에 의해서만 보통 주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어쨌든 뭐 믿져야 본전 아니겠어요? 요청해보고 못 받으면 말고. 현지에서는 연착이 되거나 딜레이가 되면 사실 딜레이 같은 경우는 그냥 타야 돼요. 그 몇 시간 딜레이 되는 거를. 뭐 캔슬이 된 건 아니니까. 근데 만약에 캔슬이 됐을 경우에는 항공사에서도 손님들한테 그 바로 탈 수 있는 다른 비행기들을 최대한 연계를 해줘요. 네. 그러면 가만히 앉아있으면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무조건 진짜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고 가갖고 나는 빨리 가야 돼 하면서 최대한 자기 거를 빨리 그 액션을 취해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그쵸. 예. 요구를 해야 돼요. 나의 요구사항들을. 그렇지 않으면은 나는 제일 뒤로 밀려서 진짜 제일 늦게 한국에 돌아올 수도 있고 아무런 보상도 못 받을 수도 있고. 세 번째는 해외여행을 가려면 여권이 최소 6개월 이상이 남아 있어야 돼요. 일본 같은 경우는 3개월이지만 다른 모든 국가들은 6개월 이상이 남아 있어야 하는데 이 만료일이 6개월이 안 남은 손님이 있었어요. 보통 요즘에 손님들이 자신의 이 여권도 신분증이기 때문에 영문만 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사본을 주면은 우리가 거의 만료일들을 확인을 하거든요. 근데 이 손님은 여권이 안 들어온 손님이었는데 지금 만료일이 4개월밖에 안 남았던 거예요. 그래서 공항에서 출국이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급하게 전화가 오셨어요. 보통은 한 3시간 전에는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비즈니스를 탑승하시고 하시다 보니까 빨리 출국을 할 수 있잖아요. 비즈니스 같은 경우 뭐 짐 붙이는데 딜레이가 없으니까 정말 비행기 탑승 시간까지 2시간도 안 남았더라고요. 저희한테 연락이 왔었을 때. 사실 이런 경우 거의 가시기가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이런 경우에는 시간이 좀 많이 남았으면 우리가 공항에서 받을 수 있는 긴급 여권을 신청해요. 그러면 단수로 된 긴급 여권이 발급이 되거든요. 근데 그럴 만한 여유가 없는 시간이었고 이 지역이 베트남이었는데 이런 여권 만료가 없으신 분들이 받으시는 비자가 있어요. 도착 비자가. 근데 사실 이 도착 비자를 받기에도 너무 아슬아슬한 시간이었는데 그 비자 받는 곳에 우리가 의뢰를 해서 일단 먼저 긴급 비자를 신청을 했어요. 근데 이것 또한 확인서가 있어야 돼요. 비자 확인서가 있어야 출국하실 수 있도록 보딩 패스를 받을 수가 있는데 이 확인서가 나오기까지도 보통 1시간이 넘게 걸려요. 아무리 빨라도. 그래서 먼저 우리가 임시 확인서를 그거를 먼저 받고 30분 안에 정말 진짜 땀나는 시간이었죠.
30분 안에 그걸 받아서 손님한테 전해드리고 게이트가 문 닫기 전에 빨리 보딩 패스를 받으시라. 그래서 들어가신 후에 면세 구간에서 팩스 수신이 가능한 곳을 찾아갔고 그곳에 진짜 비자 확인서 받은 것을 팩스로 보내서 손님이 안전하게 출국하실 수가 있었어요. 궁금한 게 응. 여권이 6개월 이상 안 남았을 경우에 응. 출국할 때 걸리는 거예요? 그렇죠. 출국할 때 여권을 확인을 하잖아요. 그러면 걸리죠. 그쪽에 상대방 국가에 비자가 있다면 출국을 허락해 주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베트남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여권 만료가 부족한 사람들을 위한 도착 비자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고 우리나라가 무비자인 나라들이 많잖아요. 그런 곳들은 사실 거의 출국을 못 한다고 보면 돼요. 근데 만약에 여유 시간을 가지고 공항에 갔어. 그러면 공항에서 긴급 여권을 받으면은 또 갈 수는 있어요. 여권을 위해서 사진 찍어야 되나요? 네, 사진 찍어야 하는데 공항에 사진 찍는 기계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찍으셔갖고 긴급 여권을 발급받으면 되는데 사실 긴급 여권은 관광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발급해주지는 않아요. 긴급 여권은 정말 급하게 출장에 가야 하는 상황들. 근데 그 급하게 간다는 게 여행도 급하게 가는 거잖아요. 여권이 안 되면. 네, 여행도 급하게 가는데 긴급 여권은 여행에 대해서는 발급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의 대처 능력에 따라 달랐죠. 출장 확인서라든지 아니면은 재직증명서라든지 그거를 같이 갖고 가서 긴급 여권을 발급받는 거예요. 그럼 방법이 없는 거네? 여행을 가는 사람들이 여권이 만료 기간이 얼마 안 남았으면 방법이 없는 거네? 자신의 능력껏 받아야죠.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여권 안 갖고 왔다. 응. 그럼 어떻게 해요? 여권 안 갖고 왔다고? 집에 가야죠. 아니 집에 가. 그냥 뭐 팔자량이 생각하고 자책하면서 집에 가야죠. 그러면 늦어서 비행기를 못 탔다. 그것도 집에 가야죠. 누구 탓을 하겠어요. 그럼 다음 비행기를 연결해준다 이렇지 않아요? 항공사에서? 네, 안 그래요. 안 그래요? 네. 날린 거예요 그 돈? 날린 거예요. 예전에는 노쇼를 내도 비행기를 못 타도 자신 때문에 개인의 사정 때문에 비행기를 못 타도 노쇼 페널티가 없었거든요. 요즘엔 노쇼 페널티가 있어요. 비행기도 날리고 노쇼 페널티도 내야 돼요. 이번 교훈은 만나 투어가 다 해줘.